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한 지 이제 3주가 되어 가네요. 교수님은 지난주 2주차까지 수업을 하고 여러분하고 등교 수업을 기대했었는데 3주차도 다시 재택 수업이 됐고 다음 주에 있는 4주차까지도 지금 재택 수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번 올려주는 동영상 수업 오늘 또 제과 제빵을 2개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교수님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등교 수업하면 많은 그 보강이나 또 교수님이 그 하는 수업에 여러분들이 실습에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분에게 우리 학과는 수업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세 번째 베이직 커피학 수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기 지금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이 강의실이 여러분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해야 될 우리 여러분은 단체 전체 이론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수업 얘기를 좀 하고 이따가 여러분들 실습실에 가서 여러분들은 커피 관련 수업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바리스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스타들은 이런 원두에 대한 로스팅 하기 전을 여러분 생두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로스팅이 되게 되면 이제 로스팅된 빈을 원두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세계 각국의 좋은 원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원두들을 가장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어 먹는다면 얼마나 맛있는 원두를 선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 소비자가 가격에 적당한 원두를 선택해서 여러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통 여러분이 가성비라고 표현하죠. 가격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 분모에 있고 분자에 성능이 있어서 가성비라고 그러는데 그 가성비가 좋은 여러분들이 생두를 선별해서 여러분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라인더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이따 실습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실습실에서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교수님이 분쇄도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분쇄도를 적절하게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최적의 상태로 여러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선한 커피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커피는 로스팅한 날짜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식품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통기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로스팅된 원두의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인데 가급적이면 로스팅된 그 날짜가 멀지 않은 것, 오래되지 않은 것을 쓰는 게 좋은데 로스팅된 걸 바로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브루잉 커피나 에스프레소 커피의 그 사용에 따라서 실습 시간 때 실습을 직접 하면서 여러분이 그 맛을 보면서 차이를 알 수 있겠지만 신선한 커피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실습 시간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빈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통 판매되고 있는 빈이 이제 이거는 강릉에 있는 한 업체가 판매하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패키지로 포장을 하면서 이 뒤쪽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밸브가 하나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밸브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그래서 원웨이 밸브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어떤 흐름이 간다. 그 무슨 얘기냐면 커피는 로스팅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로스팅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발생된다고 김기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얘기했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발생되게 되면 이 가스가 나와서 이 패키지가 빵빵해집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커피를 사게 되게 되면 빵빵해진 커피 패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나가고 이 밖에 있는 우리 공기 중에는 보통 16% 정도의 산소가 존재하는데 그 산소가 이 밸브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로스팅된 빈이 산소하고 접촉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패키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커피는 뭐 상표가 표현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탈리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다는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커피는 패키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가루로 이렇게 여러분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안에 이걸 열어서 이제 완전히 다 밀폐되어 있죠. 일반 이탈리아 가게 되면 이런 마트에 가게 되게 되면 이 갈아져 있는데 이 갈려져 있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신선한 커피를 공기하고 접촉을 좀 줄여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교수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커피 빈이 이렇게 있으면 커피 빈에 물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그 다음에 이 커피 빈 안에 있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맛이 이 물에서 이렇게 녹아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여기에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분쇄도 이런 얘기도 썼고요. 물의 온도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잘 여기에 이제 녹아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물은 맛이 있다 없다? 물은 맛이 있다. 어떤 맛? 물 맛이죠.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커피 전문점에 가보게 되면 가장 큰 여러분들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물에 관계돼서 여러분이 이제 경도라고 표현합니다. 물에 그런 그 탄산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경도를 이렇게 차이게 되는데 이 경도를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게 뭐가 쓰냐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연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것을 잘 사용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리스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좀 이따가 실습실에 가서 보여줄 텐데요.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맨 위에 보게 되게 되면 따뜻한 잔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 바로 위쪽으로 열기가 나와서 그래서 커피가 여러분 추출될 때 여러분 그 가장 맛있게 추출될 때 물의 온도가 여러분 보통 90도에서 많게는 96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요즘에는 91, 92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머신 위의 상부에서 맛있게 추출되는 그 온도의 커피를 그대로 받으려게 되게 되면 잔을 이렇게 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볼 때 따뜻한 물을 먼저 받아서 물을 버려서 준비해 놓고 커피를 내리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 실습 때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포터필터도 이제 여러분 포터필터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실습 시간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자동 실습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포터필터도 역시 따뜻하게 써야지만 따뜻한 그 물이 내려올 때 그 물의 온도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것도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터필터에다가 이렇게 생긴 데다가 커피를 담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된 거를 눌러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탬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탬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실습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여기 커피가 이렇게 담아질 때 이 여기 있는 여기 적절하게 가장 잘 작업이 돼야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여기에 이제 커피가 여러분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때 커피가 내릴 때 가장 적절하게 하는 요 템핑, 요 능력을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번 이론적으로 배운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한다고 해서 익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반복된 실습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할 때 이제 타이머를 보통 놓고 합니다. 타이머를 놓고 하는데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뭐냐 하면 1초에 보통 1ml가 나오는 것을 가장 이제 잘하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초 내리면 얼마가 되냐 그렇게 되면 20ml가 되겠고요. 30초 내리면 얼마가 되겠냐면 30ml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게 되게 되면 1초에 1ml를 내리고 25초에서 30초. 그래서 20초를 내리면 20ml, 30초를 내리면 30ml. 그래서 좀 더 오래 기간 내리면 40ml 정도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20ml로 내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리스트레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표준에 30ml 내린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게 되면 에스프레소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좀 길게 내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게 되면 룽고라고 표현합니다. 롱이라는 뜻이죠. 오래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린 맛이 커피하고 접촉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세 잔의 맛이 전부 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에스프레소를 내리다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크레마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거 조금 클로즈업 해주실까요? 여기 숫자 중에서 여기 있는 글씨 중에서 이렇게 크레마란 단어를 씁니다. 커피를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프레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온 고압에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크레마가 나오는데요. 이 크레마가 맛있게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맛이 좋아집니다. 브루잉 커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매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하고 여러분들이 먹는 브루잉 핸드드립 커피하고의 약간의 그 입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묵직한 중화한 맛의 차이가 나는 게 이 크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출되는 동안에 크레마가 잘 나오는가를 보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스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바리스타는 이렇게 머신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그 잡티 하나가 굉장히 나쁜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청소를 깨끗하게 못했을 때 나오는 그 오물, 여러분 이물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저희 커피 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교수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바리스타는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항상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전국학생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좋은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등교 수업하게 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굉장히 많이 보여줄 텐데 그때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 그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보통 매년 11월 말일에서 12월 첫 주에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가서 2등 했습니다. 2등. 굉장히 좋은 수상을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2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학생들은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연습한 학생들 중에서 학과 오디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선발을 해서 2학년 한 팀, 1학년 한 팀, 3명이 한 팀인데요. 역시 여러분들도 오게 되게 되면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 전국학생 바리스타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교수님이 이제 체리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이렇게 이제 커피 열매가 점점 익어서 이렇게 적색이나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체리를 벗겨내고 안에 있는 빈을 꺼낸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네. 오늘 조금만 좀 더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커피에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그러면 커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해졌을까? 초창기에 여러분들 뭐 우리는 늘 뭐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우리는 뭐 백이민족 뭐 이런 얘기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 단군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교수님 무슨 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가 그 옛날에 먹었을 때 누가 기록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증명해 줄 수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제일 커피의 기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교수님 누구라고요? 예, 칼기란 얘기를 했습니다. 칼기가 여러분들 이제 이게 그 이슬람에 있는 목동인데요. 그리고 이 목동이 염소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커피를 여러분 이제 먹어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왕성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목동이 그걸 보고 다시 그럼 나도 그 커피를 좀 먹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먹어봤더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래서 몸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추앙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의 여러분들이 이제 승려인데요. 이제 이게 왜 이슬람이냐 하게 되면 커피가 기원이 되어 있던 자연의 하나의 열매로 맺혔던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중동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디오피아에 건너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고주 시리아,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터키, 요 중동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종교는 이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메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있는 좀 존경받는 승려에게 말을 했고 그 승려가 역시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정신 수행을 위한 음료로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먹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일반 사람에게 전달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커피가 다시 양이 많아지니까 재배를 하게 되고요. 재배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어떤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생긴 대표적인 무역 항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위에 좀 한번 하겠습니다만 예멘이라는 나라의 모카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커피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모카라는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과잡방 시간에 커피빵 하게 되면 지금도 모카빵이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재배하는 지역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넓혀야 되는데 사람이 커피를 따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되고 저임금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아픈 역사입니다만 세계사에서 이제 이런 식민지 역사하고 커피가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게 되면 역시 이제 여러분이 네덜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커피의 전파에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식민지 국가로 있던 중남미, 미국하고 여러분들 브라질하고 가운데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남미. 여러분이 지난번에 교수님 얘기했지만 뭐 자메이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여러분 이런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에콰도르, 여러분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 굉장히 전부 다 이제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그 식민지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그 커피 빈을 가져가서 무역에 굉장히 본국에 가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참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칼디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게 되게 되면 이제 목동이 커피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굉장히 이제 힘이 넘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제 승려에게 주게 되겠고 그 승려가 보고 이제 기도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음료로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교수님 지난번에 했고요. 정신적으로 맑아지는 성분이 교수님이 여러분들 커피하면 빠질 수 없는 어떤 용어가 뭐가 나오죠? 예, 카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을 커피라는 빈에서 이 카페인이 반드시 여기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쓰죠. 카페인을 제거했다. 그래서 무슨 커피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뭐냐면 디카페인 커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공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카페인 여러분들 빈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로스팅하게 되게 되면 역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설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설인데요. 칼비라는 설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이슬람에 있는 승려 여기 오마르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승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용어로는 이슬람에 이런 아주 이렇게 영특한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가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예멘에 아까 교수님이 목항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 재배하고 수출하는 일로 여러분들 쫓겨나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지평선 너머로 여러분들 새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저 붉은 열매가 달려있고 이 붉은 열매를 이 승려가 오마르가 먹었으니까 굉장히 생기가 돋아나고 굉장히 이제 어떤 어떤 구원에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이 오마르는 이런 커피를 이제 음료를 여러분 굉장히 어떤 환자에게 치료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 굉장히 다시 어떤 그런 그 왕으로부터 굉장히 어떻게 좀 이렇게 죄를 사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어떤 그런 걸로 썼다. 그래서 오마르의 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칼디의 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커피를 처음 먹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칼디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는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하게 되게 되면 교수님이 교재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거고요. 교수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서 자료를 프리노트 잘하고 만들어서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서 조금 더 편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여러분들 슬라이드 한두 개만 더 볼게요. 이제 최초로 커피를 먹기 시작하는 나라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홍해라 그러는데 여기 건너가면 이렇게 있는 나라가 이게 아프리카에 이렇게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날아가게 되게 되면 여기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게 되면 이제 예멘이라는 나라고요. 여기 항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항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항구가 여러분 이제 모카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면 여기 유럽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조금 더 가면 뭐 여기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서 조금 공부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이제 이렇게 이디오피아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먹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디오피아에서는 자연의 재배, 자연의 야생하는 커피를 여러분 이제 수확해서 먹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유럽의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쓰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농업의 하나의 어떤 작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씨앗이 필요하죠. 근데 재배를 내가 독점을 하고 내가 일반 다른 나라에 안 주고 예멘이라는 나라에서만 재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고 싶어서 다른 쪽에서 재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막으려고 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굉장히 이제 스파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빼앗아 와서 빼앗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모카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그 무명의 그런 옷을 여러분 모카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하얀 그 모카꽃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의류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처럼 이런 씨앗이 이제 예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식민지로 퍼져나가는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여기 한번 카메라 좀 해볼까요? 자, 교수님 한번 읽어볼게요. 예멘 사람들은 야생 커피 나무로부터 수요량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커피 재배에 직접 나섰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 재배가 많이 되니까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어떤 무역학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수출이 많이 생기게 되지만 이것을 또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수출이 되면서 아까 교수님이 말했지만 예멘을 통해서 그 중동에 여러분 페르시아나 이집트, 시리아 맨 위에 있는 동서양을 잇는 터키까지 오게 되고요. 그래서 터키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전에 예전에 고종 황제가 있던 것을 대한제국이라고 얘기하고요. 대한제국 전에 여러분들이 있던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죠. 근데 여러분들 터키란 나라도 지금 터키 전에 있던 그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인데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스만 투르크에 가서 굉장히 그 오스만 투르크가 국가적으로 팽창을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유럽에 가서 일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슬람의 음료이기 때문에 나는 접할 수가 이제 싫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런 여러분들 그 기독교 문명에 있는 그 저 교황이 이것을 처음에는 금지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먹는 거라 그래서 사탄의 음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그 기호 음료 참 그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굉장히 식민지로 재배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이제 좀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출이 아니라 이제 식민지로 가면서부터 아까 네덜란드가 어느 나라에 심게 되냐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유명한 인도네시아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게 이제 자바섬입니다. 자바섬.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커피가 유명한 커피 하게 되면 모카 커피, 자바 커피라고 해서 굉장히 커피 전문점의 이름이 뭐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만 이제 커피에 자바라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령인 이제 중남미로 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번져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중남미의 여러 국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프랑스령에서 다시 이쪽에 있는 브라질로 굉장히 여러분들 여기 설에 의하게 되면 총독 부인이 이제 그렇게 어떤 러브 스토리에 의해서 브라질로 넘어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가서 굉장히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이 커피의 이걸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농업의 대형 국가가 브라질이 됐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분 생두가 수입이 돼서 들어오게 되겠고요. 우리는 그 수입되는 생두를 여러분 우리는 받아서 로스팅을 통해서 우리 커피를 만들게 되겠고, 그 우리 커피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추출 기술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커피들 만들어지고, 그 커피를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커피 산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겠죠.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바리스타 제과 제빵과도 초창기에는 커피를 아주 작은 부분의 음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과 제빵과가 메인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베이커리랑 음료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리스타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졌고요. 강원도립대학 바리스타 제과 제빵과의 교육과정 중에 커피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교과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커피 관련 교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교과목 안에 아까 교수님이 했지만 브루잉하는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커피 교과목도 많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료로 만드는 교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음료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그런 교과목, 그 다음에 하나의 예술적인 부분, 그래서 우유를 이탈리아 말로 라떼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하는 아트의 어떤 그런 라떼 아트에 지금 굉장히 젊은이들이 광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런 예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로스팅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수님하고 지금 이 배우는 첫 시간이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교과목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럴 때 늘어나게 됩니다. 교수님 지금 여기는 여러분 강의실인데요. 이 강의실에서 강의실 바로 정면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에스프레소 하고 여러분 지금 하는 로스팅하고 하는 그런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 실습실에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옮겨가서 실습을 하는 실습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또 옮겨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이제 그라인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있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 템퍼라는 건데요. 이런 거 여러분 실습 시간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실을 한번 교수님이 쭉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프레소 실습실에 있는 테이블이고요. 쭉 보시면 이제 쭉 제가 한번 카메라를 뺑 돌려볼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하나, 둘, 이제 여기 있는 이렇게 레바식, 피스톤식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하는 여러분의 영상, 여러분이 실습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TV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약간의 그런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오븐 이런 것들도 역시 실습실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바리스타로 이제 실습할 때 이 머신을 보통 사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여러분 관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클로즈업 해줄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커피가루 하나도 없게 이렇게 굉장히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 이제 포터 필터입니다. 그래서 요 속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이렇게 물리게 되게 되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물이 들어가서 여기 커피가 이렇게 용실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커피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교수님 아까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게 되게 되면 물 이야기도 교수님 했었고 포타필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타필터가 커피를 담았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실습할 때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담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템퍼로
이렇게 보통 여러분 눌러주는 과정을 이제 탬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울지 않도록 하게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실습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실습 시간에 그냥 할 거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조금 카메라 한 번 더 해볼래요? 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에스프레소 머신 위에 굉장히 많은 잔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지면 굉장히 따뜻한 커피 잔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이제 카푸치노 잔이죠. 네, 여러분 많이 쓰는 이건 이제 에스프레소 잔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 아메리카노 쓰는 잔이죠. 이런 잔들을 여러분이 지금 아까 따뜻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에 열기가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라인더인데요. 이 그라인더가 여러분 조금 공부할 때 되게 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이 그라인더를 커피가 분쇄도라고 그랬잖아요. 곱게 갈리느냐, 굵게 갈리느냐.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맷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격이 넓어지면 커피 입자가 굵어지고요. 간격이 좁아지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커피 입자가 가늘어지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맛의 커피를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그라인더 입자도 조정해서 여러분이 보통 맛있는 커피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물 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를 때 이 물의 온도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커피의 맛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이 물의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 스팀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스팀이 만들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 스팀으로 여러분이 이제 메뉴를 이제 만들 때 라떼나 카푸치노를 여러분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우유 가지고 다양한 그 예술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라떼 아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린 다음에 여러분들 머신에서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물까지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에스프레소 한 잔을 여러분이 뽑아서 그 다음에 아까 1mm에 1mm가 1초가 나오는 게 무슨 에스프레소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넣어서 보통 여러분이 이제 아메리카노 메뉴를 여러분이 보통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실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직업을 여러분이 바리스타라고 그랬고, 우리 학교, 여러분 다니는 학교 강원도립대학 바리스타 제과제빵과는 전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보다도 실습실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머신을 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에스프레소 만드는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 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습을 할 수 있게 수업을 커피 추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교수님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그 같은 라이브로 여러분이 수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수님 오늘 카톡을 물어봤잖아요. 저장해서 하는 녹화할까요? 아니면 라이브를 할까요? 그래서 처음은 이 수업을 라이브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배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오늘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는데 업로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여러분 꼭 처음과 끝 다시 봐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게 되게 되면 이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재택 수업이지만 장점은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다시 또 들을 수 있다. 잘 모르겠다 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전화기로도 잘 들어서 여러분들 꼭 등교 수업할 때 교수님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수업의 단점,
틀어만 놓고 안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는 수업이 되겠고요. 장점,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장점의 활용을 잘 하셔서 재택 수업 기간에 지루하지만 잘 버텨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3주차에 찍었던 최건표 교수가 만들었던 재택 수업 베이직 커피학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수업 시간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